여러분 안녕하세요. 캐디 문수빈 강사입니다. 오늘 공원에 잠시 나왔어요. 휴가를 냈거든요. 병원에서 검사할 일이 있다 해서 일주일 휴가를 냈어요. 그냥 단순한 검사죠. 10년 동안 계속 했던 일이거든요. 다음에 그건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여기 공원에 나온 이유는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한번 좀 나누려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시내에서 낳고 살았습니다. 삼남 오녀로 살아왔는데 아주 가난했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밥하고 김치밖에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버지가 팔남매를 키우느라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죠. 아버지는 남들이 써다가 버린 농 같은 거를 구루마에 가지고 와서 다시 페인트 칠을 해서 파시는 일을 했고, 남이 애들을 키우면서 썼던 자전거를 못 쓰게 돼서 녹슬어서 못 쓰게 된 걸 집 밖에 버려놓으면 그걸 가져다가 녹을 닦아내는 사포 같은 게 있어요. 그걸로 닦아내고 다시 페인트를 칠을 해서 내다 파시는 일을 하셨거든요. 어머니는 제가 결혼하고 난 뒤에 결혼할 때까지 철공소에서 쇠 녹 닦는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 철공소까지 가는 데는 한 1시간 정도가 걸렸어요. 집에서 그 철공소까지 거리가 1시간 정도 거리였거든요. 근데 엄마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버스를 타시지 않으셨어요. 직장에 나가시는 그 길이 왔다 갔다 2시간이지만 단 한 번도 버스를 타신 적이 없거든요. 돈을 아끼기 위해서 딸남매를 키워야 되니까 하루에 도시락을 20개를 싸야 했거든요. 내가 항상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엄마는 그 일하는 곳을 일을 마치고 오실 때 겨울에 추울 때 오뎅 팔 때 이제 그 가게에 가면 그 오뎅을 하나 먹고 싶어도 그 오뎅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200~300원 했던 것 같아요, 하나가. 그 오뎅을 팔남매 때문에 한 번도 사 드시지를 못했어요, 평소에. 그래서 그 주인의 눈총을 받으면서 그 오뎅 국물을 한 번 마시고 또 눈치껏 또 한 빨간 주걱을 목구멍에 2번 넘기시고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너무 가슴 아프죠. 팔남매를 키웠지만 단 한 번도 외식을 해보지도 못하고 단 한 번도 맛있는 것을 먹어보지도 못하고 단 한 번도 놀러를 여행을 가보시지 못하고 제가 결혼하고 난 뒤에 몸무게가 한 10kg 정도 빠지는 바람에 병원에 갔더니 간암말기라는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 선고를 받고 채 3개월도 못 사시고 돌아가셨거든요. 16세 시집 와서 부산에서, 친정이 부산인데 16세 시집 와서 산청이라는 곳에서 사시다가 진해로 가족들이 이사를 왔거든요. 16세 시집 와서 팔남매를 가졌다가 낳았다가 가졌다가 낳았다 하는 그 세월 속에 모든 시간을 다 허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인생이라는 거는 정말 없었죠. 아기를 낳고 키우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너무 불쌍한 인생이에요. 제가 지금 이제 올해 54시 되는데 엄마는 56세 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정말 비참한 인생이죠.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 인생 목까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해서 소녀 가장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발부둥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도전하는 인생이 좋습니다. 엄마의 인생의 목까지 다 살아야 되니까요. 초등학교 시절에는 정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아주 사소한 아이였어요. 초등학교의 추억은 참 많아요. 내가 짝사랑했던 그 남자 김영수라는 남자 아이를 골프장에서 부인과 같이 볼을 치러 왔더라고요. 3부제였기 때문에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막팀으로 와서 7시에서 11시에 끝났거든요. 이름은 똑같았기 때문에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제가 첫사랑 초등학교 때 좋아했던 남자친구 이름이 공부도 잘하고 똘똘했던 그 아이의 이름이 김영수였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좋아했던 첫사랑도 영수였는데 이름이 똑같네 이러면서 백을 챙겨서 라운딩을 나가고 또 그 4시간 동안 정말 영수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라운딩을 끝낸 거예요. 부인도 너무 통통하고 참 곱게 자라신 분이더라고요. 보면 알잖아요. 너무나 통통하고 복스럽고 우아하고 고상한 여자분이었거든요. 그래 라운딩을 다 끝내고 다음번에 다시 또 막팀으로 온 거예요. 근데 그 영수가 초등학교 제가 짝사랑했던 영수였던 거예요. 정말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께 살짝 얘기를 했죠. 김영수 남편 되시는 분이 제가 초등학교 때 짝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사모님 너무너무 반갑고 사모님처럼 이렇게 너무 좋으신 분이 영수의 부인이 됐다는 게 너무너무 저는 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초등학교 때 짝사랑한 13살, 12살 그때 내가 좋아했었는데 그 초등학교의 추억들이 그대로 다 제 기억 속에 남아있고 모든 것을 저는 다 기억을 하거든요. 그 김수경이라는 초등학교 진해 중앙초등학교의 김수경이라는 아주 정말 우리 여학생 중에 제일 이쁘고 그러니까 제일 킹카였죠. 그 수경이라는 아이 집이 돼지를 잡는 토살장을 했었는데 조금 부유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장천에 아주 큰 집을 짓고 멋진 집을 짓고 강이 흐르고 또 넓은 대지를 가지고 있는 아주 부잣집 딸이었어요. 그 아이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남자아이 10명, 여자친구 행임이, 현숙이, 영자 이렇게 10명 정도가 항상 우르르 남자 10명, 여자 10명 이렇게 진해 그 여자동 태백동에서 장천까지 항상 그렇게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초등학교 시절을 그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항상 영수를 가슴에 안고 한 3, 4, 5년의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답니다. 아주 평범한 여자아이였어요. 그렇게 세월이 지났거든요. 그렇게 또 중학생이 되고 중학생 때도 너무나 정말 하찮은 편하지 않은 순박하지만 조금 주의가 산만한 성적표에 저희 수학 선생님이었던 담임 선생님이 생활 발달 사항에 순박하지만 주의가 산만한 편입니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다소 조금 조용하지만 별 탈 없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한 번도 결석하지 않는 개근상을 받은 아주 이상한 여자랍니다. 저희 친정 식구 8남매가 다 개근상을 받았어요. 아주 엉뚱해요. 융통성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8남매가 참 어처구니 없게 인생을 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대기업에
부장도 되고 학교 선생도 되고 은행원도 되고 또 대기업 임원도 되고 화가도 되고 또 그렇게 이제 다 이렇게 별 탈 없이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각자의 직장에서 이제 열심히 묵묵히 이탈하지 않고 살아가는 엄마 아버지의 성실함을 이어받은 아주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성실한 사람으로, 재미없는 사람으로 각각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팔남매 참 웃기답니다. 그렇게 중학교 생활을 보냈어요. 근데 중학교 생활에서 기억에 남는 거는 교련 선생님인데, 교련 선생님이 항상 저희들을 앉혀놓고 한 30분, 1시간 수업인데 한 30분은 자기 학창 시절의 러브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희들은 감성이 풍부한 소녀였기 때문에 그 30분을 그 러브 스토리를 굉장히 기다려가지고 들었었거든요. 그 교련쌤 기억납니다. 너무 반갑네요, 선생님. 반가워요. 조남은 기억나지 않네요. 핸섬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 기억할 수 있는 거는 보통 반에서 한 18등 정도를 했거든요. 딱 중간이었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딱 1년을 굉장히 집중해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중간 성적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항상 중간을 유지했었는데 더 이상 심하게 노력이라는 걸 기울여 보지도 않는 아주 평범한 여학생이었답니다. 근데 그 고3 때 잠깐 역사 공부를 했는데 만점이 나온 거예요. 세상에. 제 인생의 획기적인 일이었죠. 반의 반장도 그리고 전교 1등 하는 애도 만점을 받지 못했는데 나라는 존재가 국사 과목이 만점을 받은 거예요. 중3 때, 1학기 때. 그래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공부에 대한 재미를 잠깐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심장은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귀에서 윙하는 소리도 많이 들리고 심장이 많이 떨리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입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많았던 거죠. 제 인생에 처음으로 이제 그 뭔가를 이뤄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주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학교 3학년 그 1년을 저도 모르게 공부를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도서관에도 일요일 같은 경우에 6시에 도서관에 가면 11시에 마치고 제일 먼저 입실하고 제일 나중에 퇴실을 했거든요. 그렇게 일요일을 1년을 열심히 한 결과 마산여상을 전교 47등으로 최초로 전교 47등이라는 등수로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오빠가 벽돌 사업 브로크 그 벽돌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오빠가 직장을 다니다가 갑자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직장인이 어떻게 사업을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많은 빚을 지게 됐거든요. 그때 당시가.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딱 들어가야 되는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때 오빠가 사업으로 굉장히 큰 금전적인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갈 그런 입장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바로 이 언니가 마산여상 3학년 반장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1학년에 들어갔는데 마산여상 야간학교를 지원했거든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는 제가 학비를 벌고 3년을 생활을 해야 됐어요. 어쩌겠어요, 현실이 그런 걸. 저는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였거든요. 왜냐하면은 엄마 아버지가 굉장히 성실하게 사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자연스럽게 거부하지 않고
비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학교에서 마산여상 야간 학교에서는 취업을 주선해 주는데 처음에는 마산에 조그만 간의 수공소 본드 냄새 나는 어떤 조그만 그 사무실에 들어갔었는데 본드 냄새가 저한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구역질이 나고. 그래서 제가 교무처에 가서 다시 혹시 진해에 그 급사를 구하는 곳이 있으면 좀 부탁한다고 부탁을 하니까 얼마 안 있어서 진해 조선소에서 한 사람을 급사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보고 3년 동안 제가 진해 조선소라는 곳에서 청소도 하고 복사도 하고 도면 복사도 하고 커피도 나르고 그런 일들로 장부 정리도 조금 하고 그런 자질구레한 일들을 3년 동안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비를 벌면서 3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엄마의 성격을 이어받아서 진해 태백동 10번지라는 그 장소에서 장천까지 1시간 거리를 집에서 탑산을 넘어서 산을 하나 넘어서 진해 장천까지 1시간 거리를 3년 동안 걸어서 학교를 갔던 것 같아요. 어쩌겠어요, 돈이 없는 걸. 그래도 저는 꿈 많은 소녀였기 때문에 그 탑산을 넘으면서 장미가 한 송이 피어 있었거든요. 그 장미에게 저는 항상 말을 걸었어요. 장미 안녕. 그리고 영어 암송시 시험도 봤거든요. 영어 암송 시를 외우면서 그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3년 동안 그렇게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답니다. 주로 공부는 버스 속에서 학교 가는 길에 오는 길에 5시에 퇴근해서 학교에 가면 수업이 6시부터 10시, 10시 반 항상 막차를 타야 되는 그 시간에 수업이 끝났거든요. 11시 정도 그 막차를 탈 때까지 그때까지 수업이 있었는데 공부는 항상 버스 안에서 했어요. 주산부기 타자를 버스 속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자격증도 다 2급, 부기도 2급, 주산도 2급, 타자도 2급인지 3급인지 국가 공인 자격증을 그 바쁜 생활 중에서도 그렇게 했고 또 반장도 1, 2, 3학년 반장을 하면서 지냈거든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무슨 마음으로 무슨 도전 정신으로 반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3년 동안 그렇게 반장을 하면서 생활을 했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지연영, 신순정, 노연아, 김미영 정말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항상 가슴속에 있고 그리고 가끔 언영이도 만나고 영미도 만나고 연아도 만나고 미영이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잠시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 잘 살고 있더라고요. 다 결혼해서 아들 둘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항상 졸음이 왔지만 졸음이 오면 제가 잠을 깨우는 방법이 있었어요. 학교 옥상에 올라가서 항상 얼굴을 자로 때렸거든요. 잠을 쫓아야 했어요. 그렇게 쫓으면서 학교 수업을 다 들었거든요. 정준규 선생님, 박정규 선생님, 이영자 선생님, 허영 선생님, 특히 허영 선생님, 정준규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있게 해주신 어린이시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허영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집에까지 초대해 주셔서 이쁜 사모님이 해주신 밥을 여러 번 먹었거든요. 은혜도 갚지 못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가슴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벌써 54살이 되었는데 선생님은
선생님은 한 65, 75 정도가 되셨을 것 같아요. 은혜를 갚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딸을 낳고 딸이 벌써 28이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너무너무 선생님 신기하죠? 선생님이 키워주셨는데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대학도 졸업시키고 또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갖게 되는 시간도 왔네요. 선생님 찾아뵙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마산여상 야간 선생님들 너무너무 은혜 감사하고 은혜 갚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을 친구들하고 경쟁의식으로, 특히 지은영이 집에 회사를 안 갈 때, 학교를 안 갈 때 은영이 집에 마산에 갔거든요. 거기에서 하루 종일 삐대고 와요. 은영이가 공부를 하나 안 하나 항상 제가 감시를 했죠. 은영이와 저는 항상 라이벌 관계였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공부를 해도 세민하지 않는데 은영이하고 저는 라이벌이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은영이가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걸 감시하고 했죠. 근데 화장실 갔는데 연습장에 수학 문제가 막 많이 풀려 있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제가 화가 났는지 몰라요. 같이 공부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그랬는데 은영이가 내 몰래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은영이와 저는 1, 2를 다투었답니다. 선의의 경쟁자였죠. 은영이 너무 사랑해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은영이는 삼성생명 마산에 취업을 하고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지금은 두 아들의 엄마가 돼서 제가 사는 양산에서 아주 가까운 부산 함영동의 아파트에 살고 있답니다. 마음만 먹으면 금방이라도 찾아갈 수 있는데 제가 아직 보잘것 없고 성공하지 못해서 친구를 이렇게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제가 좀 더 성공하게 된다면 많은 선물을 끌어안고 저희 친구 집에 친구의 아들들에게 정말 좋은 선물 하나씩 꼭 해주고 싶습니다. 은영아 그때까지 기다려줘. 그렇게 어려운 3년을 보내고 고등학교를 보내고 그때 저희 엄마가 3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2시에 시내에 막차가 내리는 버스 정류장에 3년 동안을 항상 저를 데리러 왔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가 한 번도 결석을 안 했기 때문에 엄마가 그곳을 항상 데리러 오고 집에까지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 엄마의 노고에 힘입어서 시험 기간에는 저는 잠을 자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식구들이 다 그렇지만 시험 기간에는 겨울에는 세수대에 찬물을 발에 담그고 선풍기를 틀어놓고 공부를 하는 아주 독한 집안이거든요. 그렇게 고등학교 시험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3년을 열심히 산 결과 경남은행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너무 기쁘죠? 인생 역전이었어요. 아주 최바닥에서 살던 문수빈이라는 여자가 대경남은행이라는 곳에 취업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것도 야간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지레의 친구인 송기술이도 경남은행에 들어왔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초등학교 친구였거든요. 그렇게 경남은행 생활 불임동 지점에 발령을 받고 3년 동안 고객님들한테 밝은 목소리, 친절한 경남은행 여성상으로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심사부에 스카우트 되어서 심사부에서 또 비서실장님이 스카우트해서 비서실에 또 송국헌 감사님을 3년 동안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23살에 만났지만 26세 결혼해서 비서실은 비록 나왔지만 송국헌 사장님이 감사님이셨기 때문에
검사부하고 감사님하고는 같은 일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오랫동안 감사님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제 나이가 53살인데 23살에 만난 우리 감사님이 지금도 저하고 카톡을 주고받는 사이거든요. 안부를 묻고, 또 송국헌 감사님께서 갑상선 암에 걸렸었을 때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또 제 결혼식이라든지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라든지 제가 언행을 그만두고 꽃집을 오픈했을 때라든지, 그리고 제 딸이 초등학교를 들어갔을 때라든지, 어디든지, 그리고 제가 결혼할 때라든지, 마산 문화원에서 구식으로 결혼했거든요. 그 문화원의 그 복잡한 산중까지도 어디든지 제가 무슨 일이 있으면 한 번도 빠짐없이 사모님과 서울에 계셔도 비행기를 타고 내려와 주셔가지고 다 모든 대소사 일에 항상 중심에 앉아 계셨거든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 문수빈이라는 인생 그 중심에 송국헌 사장님 감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된 거는 정말 저는 천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 귀하신 분을 알게 되어서 또 은혜를 입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송국헌 사장님 너무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행 그만두고 단 한 번밖에 서울에 올라가서 뵙지 못했지만 그래도 항상 속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언젠가는 단 한 번이라도 유나랑 서울에 올라가서 송국헌 사장님에게 인사드리고 식사 대접을 꼭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렇게 별 탈 없이 경남은행 15년 동안을 직장 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은행장 모범 사원 서비스 우수 표창도 받고 그랬었거든요. 정말 제가 고등학교 야간을 나왔기 때문에 경남은행에 대한 그 자긍심,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 의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15년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고객을 사랑하고 열심히 일을 했었어요. 경남은행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를 키워주고 먹여주고 15년을 살게 해주신 곳이거든요. 그렇게 경남은행 생활 15년을 IMF가 터져서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경남은행에 15년 동안 다니면서 모은 돈 전 재산과 퇴직금 1억을 맛있는 것도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옷도 한번 사 입어보지도 못하고 저는 경남은행 주식을 샀던 거거든요. 경남은행 주식을 샀는데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게 어느 순간 한 30원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록 주식으로 모든 재산을 다 날렸지만 경남은행이 저를 15년 살려줬기 때문에, 먹여 살려줬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는 전혀 아깝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후회는 없습니다. 고생은 좀 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정말 그 파산으로 단돈 10,000원이 없었거든요. 지하철비 1,300원이 없었어요. 그리고 쌀이 없었거든요. 쌀이 없어서 오빠 집에 공원에 한 2-3시간을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빠 쌀이 없는데 쌀 좀 줄래?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갔는데 결국은 그 얘기를 못하고 올케 언니한테 언니야 라면 끓일 때 먹으려고 그러는데 김치 좀 줄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쌀을 못 얻어서 한 3일을 물로 이렇게 배를 채웠어요, 딸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한 3달 정도를 하루도 안 그러고 라면만
라면만 먹고 살았거든요. 그 정도로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고 어려운 가운데 쌍용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또 서비스하면 문수빈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또 제가 조금 남자들 세계에서는 조금 살아남는 여자거든요. 남자들 속에서 한 달에 10대를 파는 쌍용 자동차 판매왕 여자였어요. 아침부터 저녁 11시까지 모든 곳, 제가 차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곳에 팜플렛과 명함을 꽂았거든요. 그리고 기업체도 무조건 갔어요. 차를 끌고 시승차를 끌고 그곳에 가서 내 차를 렉스턴이든 코란도든 시승을 하게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지점에 왔다 가신 고객님들은 제가 계속 TM으로 관리를 하고 안부 전화를 드리고 또 그 회사에 찾아가기도 하고 스케줄을 항상 잡아서 개척 고객님 그리고 진행사항 그리고 가만히 있는 고객님의 A, B, C 순으로 항상 나눠서 항상 계약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항상 그 고객님을 관리하고 또 선물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항상 시간을 두고 항상 고객님을 방문을 해서 결국에는 세월이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모든 고객들이 내 고객이 되고 한 고객이 세 사람을 소개해주는 그런 식으로 판매가 이어져서 항상 차를 잘 파는 여자. 그리고 쌍용자동차 연수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연수 중에도 제 전화가 계속 울려가지고 연수를 받는데 지장을 줄 정도로 굉장히 민망한 상황. 너무나 정말 너무나 기분 좋은 아주 고객 그 안전교육생들한테 민폐를 끼쳤던 그런 문수빈이거든요. 속으로는 자랑스러우면서 좀 민망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런 여자예요. 그리고 돈이 없을 때 양산에서 상가 분양 일을 했었거든요. 상가 분양 위너스타워, 메트로타워, 그 다음에 메가플러스, 부산대 라포트 아일랜드, 덕천동의 폴라렉스 이렇게 상가 분양을 한 3년 정도 했는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노무현 대통령님이 우리 집에 놀러 오신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 복근을 샀죠. 그런데 그날 아침에 고객 세 분이 오셔가지고 20억을 계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봉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 수당으로 한 50만 원을 더 받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상가 분양을 할 때 저는 아침에 한 8시 출근해서 11시 반까지 사무실에 근무를 했어요. 딸을 우리 사무실에서 TV를 보게 방치를 해두고 저는 항상 그 상가 분양 사무실에 불을 밝혔는데 옆에 상가 분양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불만이 많았어요. 왜 퇴근을 안 하냐고. 문수빈 씨는 왜 퇴근을 안 하냐고. 그렇게 상가 분양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눈총을 많이 받았거든요. 한 분, 두 분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눕니까? 한 번 잡은 사람은 한 번도 놓치질 않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관리하고 전화를 하고 또 찾아가고 선물도 전달해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책도 선물해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저를 찾아와서 계약을 해주고 또 어디든지 찾아가거든요. 아파트 분양하는 모델하우스,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이렇게 부산이든 어디든 저는 찾아갑니다. 새벽 7시에 팜플렛과 명함을 싸가지고 가서 그 오피스텔 아파트 분양하는데 명함을 마산이든 창원이든 부산이든 어디든지 갑니다. 가서 명함을 다 돌리고 또 전화번호를 주시는 분은 관심 있으신 분은 항상 전화번호 메모를 해서 제가 항상 전화를 드리고 이런 좋은 자리가 있다. 혹시 여력이 되시면 한번 와 보셔서
좋은 자리를 선점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항상 안내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차상공 부사장님과 사모님 조남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은행의 동생 이름하고 똑같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유아여대에 나오셨는데 그 사모님하고 오피스텔을 분양받으시려고 왔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부탁이 있다. 내일 혹시 7시 아침 7시 반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줄을 좀 서주지 않겠느냐. 계약해야 되는데 시간이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그 시간에 못 온다.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7시 반에 제가 시간을 맞춰서 갔어요. 갔는데 그 사모님하고 차상공 부사장님이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사히 오피스텔을 마치고 난 뒤에 계약을 마치고 난 뒤에 덕천동에 폴라렉스에 커피숍 자리가 있는데 혹시 여력이 되시면 자제분이나 이렇게 드리면은 위치도 너무 좋고 유동 인구도 많으니까 중심지니까 투자할 가치가 있다. 그렇게 두 분을 모시고 가가지고 제가 그날 20억을 계약해서 총 상가 분양 3년 하는 동안 제가 항상 계약을 많이 하고 그래서 한 1억 정도를 상가 분양으로 돈을 번 기억이 납니다. 사람은 항상 궁지에 몰리면 살려고 하는 발부둥을 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돈이 없었지만 그래도 부대끼면 쌍용 자동차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3,500짜리든 무엇이든지 이렇게 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실패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건강한 정신과 몸만 있다면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딸이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불확실한 돈을 벌면은 대학 공부를 못 시킨다 해서 제 큰언니가 캐디를 해서 딸 둘이를 은행 외환은행 대리로 그 다음에 고등학교 국어 선생으로 훌륭히 키워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생각이 미쳐서 제가 골프장에 43살이지만 그때는 35살 이하만 골프장에 캐디로 취업할 수 있는 나이 제한이 있었는데 43세의 나이로 이력서를 들고 골프장에 찾아가서 원서를 내서 면접을 보고 최초로 골프장 한 28년인데 18년 만에 처음으로 43살이라는 여자를 캐디로 채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경기과 차장님이 홍상표 차장님이셨는데 나이가 많은데 면접 보면서 나이가 많은데 한 3번을 말씀하시던데 그래도 제가 경남은행에 대비서실에 있었고 서비스 정신은 누구보다 투철하기 때문에 그걸 믿어주시고 마스터님은 면접 볼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제 인생에 기회를 주신 서영란 마스터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은혜 입었습니다. 은혜도 못 갚고 그렇게 이별을 하게 돼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가슴속에는 서영란 마스터님 항상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픈 이별이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마스터님 홍상표 차장님 때문에 제 딸을 또 대학 공부까지 시켰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엄마 제사 기점으로 한 5일 가족들 모임이 있기 때문에 1년에 5일 그 5일만 휴가를 내서 10년 동안 매일매일 2시간 이상 자지 않고 투를 해서 한 5억 정도를 벌어서 딸을 미국 유학을 보내고 대학을 무사히 졸업시킬 수 있었거든요. 컨트리 관계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은인이시고 제 고객님들이 다 제 고객 은인이십니다. 저는 항상 고객님을 라운딩 할 때 배치받을 때 고객님들을 제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인사드릴 때 정말 땅바닥에 고개를 조아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 입었습니다. 고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